제가 폐수 처리 및 재이용 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심화 교육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볍게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폐수 처리 및 재이용 설비는 현재 여러 가지 수많은 공법들이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했던 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화학적 처리는 폐수 처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폐수 처리 설비로서 폐수 처리 중에 포함되어 있는 큰 물질들 또 이런 것들은 물리적 스크린이나 침강을 통해서 제거하고 용존되어 있는 물에 이제 녹아 있는 이런 물질들은 폐수의 성상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응결 또 플럭을 무겁게 만들어서 이제 침전시키는 그런 간단한 전통적인 공법인데요. 폐수가 유입이 되면 첫 번째 응집이 잘 되는 pH 영역대로 황산이나 가성소다로 pH를 조정하는 중화조가 있습니다. pH 어저스트먼트 베진이라고 하고요. 또 탱크라고도 하는데 pH를 중화시키고 다음에 응집제 PAC 폴리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또는 황산 반토 또 황산 알루미늄 계열이죠. 주로 또 철염 FeCl2 염화철 또 이런 금속들을 염산에 녹인 이런 물질들입니다. 응집제는. 그러면은 이 물질들을 넣으면 가볍게 떠있던 부유 물질들이 그 물질들과 반응해서 비중이 무거워져서 가만히 놔두면 이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냥 놔두면 침전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 응집제를 투입을 하면 물 중에 있는 미세한 물질들이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응집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폴리마, 그러니까 중합체로 이것도 역시 알루미늄 계열인데요. 주로 아니온 계열을 많이 쓰고요. 음이온계 중합체를 써서 더 이제 응집 보조제로서 더 빨리 침강시킬 수 있게끔 하는 보통은 이 3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H 어저스트먼트, 코어큘레이션, 프로큘레이션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침전조로 가면 침전조에서는 보통 유입량의 2시간에서부터 4시간 정도 체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표면적 부하를 1일에 20m 정도의 유속으로다가 이렇게 널크게 설계를 하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가라앉으면서 슬러지는 밑으로 가라앉고 처리수는 이렇게 나오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밑에 슬러지가 쌓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굳으니까 이것을 1분에 1m 정도의 유속으로 천천히 회전시키면 이 가운데에 슬러지가 모이게 됩니다. 이게 원심 이렇게 슬로프가 져가지고요. 약 6도 정도의 슬로프가 져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면 이것을 펌프로 뽑아내서 이제 탑수기로 가는데요. 이렇게 가장 전형적인 물리화학적 처리, 폐수 처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반응조의 교반기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반응조가 약품을 막 집어넣고 이제 교반을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 반응이 3단계, 이거는 4단계입니다. 3단계라면 요 침전조 쪽으로 가서 침전조 가운데로 들어오거든요. 가운데로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무언 가라앉고 깨끗한 가라앉지 않거나 맑은 물은 이렇게 위로 넘쳐서 다음 조로, 처리 수조로 가는 그런 간단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아까 물리화학적 처리에서는 주로 SS, 부유물질들과 COD의 일부, COD를 약 50%까지 제거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물리화학적 처리에서는. 왜냐하면 유기물도 같이 약품의 반응에 의해서 슬러지화 돼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더 깨끗한 유기물을 주로 처리할 때는 미생물을 이용합니다. 미생물을 이용해서 폐수 중에 유기성 물질, 특히 유기성 물질이죠. COD, BOD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들을 미생물의 여러 종류의 미생물을 길러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그 불순물과 반응 또는 먹이로 줘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생물학적 처리라고 합니다. 바이올로지컬 트리트먼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A2O, 그러니까
언에어로빅 해가지고 A, 또 언악식 해가지고 무산소, 그다음에 옥식 해가지고 A가 2개고 O가 하나라 A2O 공법이 가장 일반적인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공기가 차단돼서 혐기성 미생물, 공기를 싫어하는 미생물들을 길러서 그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잡아먹고, 또 여기는 약간의 공기가 있는데 아주 거의 적은 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 성의 미생물을 기르고, 여기는 호기성, 푸끼하는 거 많이 보셨죠? 공기를 집어넣어서 공기를 좋아하는 공기 중에서 좋아하는 잘 사는 그런 미생물들 넣어서 이렇게 3단계를 공법을 하고, 이거는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반송을 합니다. 탈지를 위해서 질산성 질소를 아모니아성 질소로 화해서 질산화시켜서 질산화 공정을 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날리는 이런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미생물이 전부 다 싹 죽어가지고 또 처리가 안 되고 이래서 이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기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류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이 정도 되게 해서 그 수지가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거를 2차 침전조죠. 이제 아까 물리학적 처리에서 1차 처리조라고 하면 여기를 2차 침전조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처리에서 여기서 이제 잉여 슬러지들을 또 가라앉혀서 슬러지는 빼내고 깨끗한 물로 처리하고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생물학적 처리조는 면적이 넓게 차지하고 하수 처리장에 가보면 아주 굉장히 넓은 면적에 물이 유유히 흘러가면서 미생물들이 반응하고 이게 무산소고 이게 호기조거든요. 여기 공기기관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기 무산소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반응을 해서 이제 침전조에 넣으면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생선, 잉어 같은 거 풀어놓으면 이제 살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해집니다. 이쪽에서. 생활 처리.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까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서도 바로 원하는 수질에 따라서는 여과암이 흡착을 해서 자연계로 물을 방류해야 됩니다. 각 지역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어떤 데는 물리화학적 처리만으로도 그 지역에서 허용하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할 때는 그 설비만 하는 것이고, 또 COD나 BOD 유기물을 굉장히 낮게, 예를 들어서 50ppm 이하로 요구한다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까지 해야 되고요. 더 맑은 SS와 COD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ppm 미만의 아주 정밀한 깨끗한 물을 방류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여과암 및 흡착 설비를 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비죠. 다층 여과기가 일반적으로 쓰이고요. 이거는 모래와 안스라사이트 또 가네트 이런 여과 메디아를 써서 탱크에 가압 여과를 할 수 있도록 충진해서 SS를 주로 제거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음 활성탄 탑을 세워서 여기서 이제 유기물을 마지막으로 흡착합니다. 또 중금속, 미량의 중금속이 나올 경우에는 이온 교환 수지를 써서 니켈이나 구리, 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킬레이트해서, 중금속이 굉장히 규제가 많으니까 이 킬레이트에서 보통은 이렇게 SS를 제거하고 유기물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제거해서 방류로 하는 그런 설비가 고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아까 침전조에서 뽑아낸 슬러지들을, 여기서 이제 슬러지들이 가라앉는 걸 이렇게 뽑아내서 이것을 이제 더 수분을 없앤 다음에 이제 고형화해서 반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농축조, 시크너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침전조에 나온 놈을 한 번 더 침전원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는 약품을 안 넣고 그냥 놔두면은 여기서 하루 정도 지나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가라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1%짜리 슬러지가 오면은 여기서 한 2% 정도로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물은 다시 또 의량조정조로 보내서 원수조로 보내서 하고, 여기 슬러지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2%에서 화학 슬러지 같은 경우는 2%짜리가 한 4%까지 농도가 늘어나고요. 또 일반 생물학적 슬러지는 가볍다 보니까 그거는 0.8짜리가 들어오면 한 1.6에서 2% 정도의 농도 슬러지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좀 찐득하게 가라앉는 것을 이제 탈수, 디하이드레이팅 하는 거죠. 디하이드레이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필터프레스, 아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에 그 슬러지를 이
펌핑을 해서 이 판 사이로 집어넣으면 계속 펌핑을 하면은 압력이 찰 때까지 차고 이것을 유압으로 밀어버리면 꽉 짜면 이제 슬러지가 물은 밑으로 떨어지고 케이크는 이 여과포 안에서 이제 탈수가 돼서 돼 있고 이것을 다시 벌려서 이제 에어나 바이브레팅을 해서 털어서 밑으로 빼내서 이제 그 케이크 반출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데칸타 원심 약 15,000rpm으로 고속 회전을 시키면 원심력에 의해서 물은 바깥으로 나가고 슬러지들은 안쪽으로 모여서 탈수가 됩니다. 우리 세탁기 원리랑 똑같죠. 세탁기를 더 고압으로 고속 회전시키면 보통 이제 알파라발 이거는 제가 시공했던 알파라발 건데요. 이게 이 기계적으로 굉장히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해서 이제 그 만드는 메이커들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 회전시켜서 이제 그 짜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벨트 프레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과포를 계속 벨트를 쭉쭉 가면서 회전시키면서 슬러지를 넣으면 이 벨트와 벨트 사이에 끼어가지고 물은 빠지고 슬러지는 그 압착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나올 때는 여러 과정으로 쭉 거쳐서 나오면 이쪽으로는 케이크가 스크래퍼로 걸려서 고형물질은 떨어지고 물은 밑으로 빠져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는 이렇게 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한 다음에 기계 내외로 빠지는 것은 이 케이크 슬러지만 빠지게 되겠습니다. 최근 공법으로는 이제 멤브레인 바이오리액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주로 중공사막을 이용하고요. 다른 방법도 판형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멤브레인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주로 그 할로우 파이버 중공사막을 이용하는 MBR 공법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알려져 있고 많이 채용하는 공법은 이 MBR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특히 이제 생물학적 처리에서인데요. 생물학적 처리에서 이렇게 반응을 한 다음에 침전조에서 가라앉혀서 이제 슬러지를 빼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넓은 침전조가 필요하게 하는데 이 MBR 공법을 사용하면 언옥식된 무산소조 폭기조에 직접 멤브레인을 집어넣거나 또는 요 옆에 MBR조라고 해갖고 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침전조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침전조가 필요 없이 깨끗한 물만 이 중공사막을 통해서 그냥 간단히 뽑아내는 거죠. 석션을 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슬러지는 어떻게 하냐면 슬러지는 이 안에서 계속 농돼서 SS 농도가 높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처리 수질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잉여 슬러지만 반출해서 이제 버리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 상당히 보편화되어서 이 MBR 공법이 많이 처리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인 제거를 하려면 이제 약품을 집어넣어서 응집질을 집어넣어서 인을 제거하거나 또 이것도 CIP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구연산으로 역세 클리닝해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또 리커버리 클리닝이라고 많이 오염되면 이걸 또 드러내서 호이스트를 이렇게 이 스키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드러내서 클리닝 쪽으로 가서 여기서 또 세척을 우리 RO의 MRP처럼 여기서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침전조가 없이 바로 운전이 돼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또 처리 수질이 굉장히 탁도가 0.01 NTO 이 정도의 탁도로 처리되거든요. 좋은 멤브레인은. 그래서 최소 0.1 NTO 이하로 아주 육안으로 맑은 물을 얻을 수 있어서 특히 제2용 설비의 전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시공했던 제논 막들을 시공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제 집어넣기 전에 막을 검사하는 거, 또 충전되어 있는 거, 이제 여러 가지 공기를 넣는 설비, 여러 가지 계측기 설비들을 이렇게 해서 삼성 전기하고 삼성전자에 저희가 시공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수 처리,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물 부족 문제로다가 이제 물이 확보가 어렵고 또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60%를 재용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수 처리에 신고한 용량의 60%는 다시 재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서 반드시 최후의 RO 설비까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RO 설비를 해서 일단 재이용을 하게 됐고요. 방류 쿼터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서 이런 재이용 공법에
방법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법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는 필수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그 가압식 멤브레인을 쓰거나 또는 MBR을 썼을 경우에는 같은 중공사막이니까요. 가압식 멤브레인은 필요 없고 바로 이제 RO로 가거나 또 활성탄 처리해서 RO로 가거나 이렇게 삼성전자에서는 MBR에서 그 활성탄 처리를 한 다음에 RO로 오고 또 일반 저희 그 삼성전기나 SDI에서는 이제 필수 처리한 그 방류조에서 또 그 가압식 UF를 거쳐서 RO를 거쳐서 재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재이용수는 이제 주로 냉각수 용수로 많이 쓰고요. 실제로 공장에서는요. 냉각수의 증발량이 많으니까 냉각수의 보충수로 주로 전자공업 중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재이용수 규정되어 있는 공업용수 수준의 재이용수까지 생산해서 이렇게 공장으로 보내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 위주로다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 수처리 엔지니어라면 정수, 순수 또 그거를 쓰고 나온 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서 자연으로 돌려주는가 이 부분이 이제 폐수 처리 분야고요. 또 자연으로 돌려줄 뿐만 아니고 이제 다시 재이용해서 용수를 절감하는 또 에너지도 절감하는 이런 기술도 이제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뭐 깊이는 없지만 이 정도로 필수 처리 및 재이용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는 건 많지 않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없는 걸로 알고 일단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만